중학교 1학년 천재 소 2과 본문입니다. 오늘은 학교 동아리 활동 이야기를 통해서 문법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가진다라고 했었죠. 그것을 문법 용어로 품사라고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품사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학교 문법에서는 8가지 기본 품사를 익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다양한 품사를 다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가 동사이다라고 했습니다. 동사는 문장의 뼈대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동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했습니다.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재미난 특징으로 모양이 바뀐다라고 했었죠. 비동사만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am이 되고 어떤 경우는 is, 또 어떤 경우는 are가 되고, 또 일반 동사도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의 모양이 s나 es를 붙이는 모양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전에서 어떤 동사를 찾아보면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과 함께 동사가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그 동사의 다양한 형을 함께 설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원형은 원래 모양, 바뀌기 전 기본적인 형태를 원형이라고 하고, 그 원형 다음에는 3인칭 단수형이 있습니다. 3인칭 단수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다, 그죠? 동사에다가 s 또는 es를 붙이는 그런 모양인데,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이고, 그리고 시제가 현재일 때 바로 뒤따라 나오는 동사의 모양이 s나 es를 붙이는 모양으로 바뀌는데, 이것을 3인칭 단수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형태로 과거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사의 모양을 바꿔서 지나간 시간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과거형입니다. 시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과거 분사 그리고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원형을 포함하게 되면 동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가지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모든 동사는 이렇게 5가지 모양의 변화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특히 동사를 외울 때는 그 동사가 어떤 모양으로 바뀌는지 이 5가지 형태를 다 알아야 되는데, 중학교 문법에서는 이 5가지를 다 외우기보다는 기본적으로 3가지 모양을 암기하게끔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형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과거형,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 분사형. 이렇게 3가지를 묶어서 중학교 문법에서는 3단 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세트로 묶어서 암기하게끔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외울 거면 3인칭 단수형이나 현재 분사까지 포함을 해서 함께 외우면 될 텐데 왜 굳이 3개만 외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3인칭 단수형은 아까 봤던 것처럼 s나 es를 붙이는 모양으로 거의 고정되어 있고, 또 현재 분사도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모양으로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3인칭 단수형과 현재 분사까지는 암기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해서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요 3가지만 암기하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have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have의 3인칭 단수형은 has가 되고, 과거형은 had, 과거분사형은 had, 그리고 현재 분사형은 having이 있습니다. 또 다른 동사의 몇 가지 예를 선생님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예로 든 것처럼 3인칭 단수형은 has가 좀 특별하긴 하지만 나머지 동사들은 다 s나 es를 붙이는 모양으로 정해져 있죠.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형은 예외 없이 항상 ing로 끝이 나니까 이것도 역시 모양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은 동사마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have처럼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의 모양이 똑같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go처럼 went, gone이라고 해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put처럼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의 모양이 똑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마다 이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중학교에서는 과거형 그리고 과거 분사형 이것을 함께 외우게끔 하는 겁니다. 자, 동사가 변화되는 이런 다양한 모양, 그리고 언제 이런 모양을 쓰는지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이 중에서 마지막 형태인 현재 분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이런 모양인데, 당연히 현재 분사를 쓰는 이유가 있겠죠. 영어 문법에서는 현재 분사를 쓰는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진행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분사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동사를 가지고 모양을 바꾸는 것을 보고 있는데, 동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중임을 나타낼 때, 그때 현재 분사의 도움을 받아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요럴 때 현재 분사를 단독으로 쓰진 않고 보통 비동사와 현재 분사를 함께 쓰게 되면 이때 동사는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이것이 여러 차례 등장할 겁니다. 왼쪽에 있는 본문에서
We are testing our robot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test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 이것을 현재 분사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비동사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비동사와 현재 분사가 결합해서 테스트한다가 아니라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를 더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동사는 모양이 다양하게 바뀐다. 그 5가지 모양으로 기본적으로 바뀌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현재 분사, 동사에 ing를 붙인 이 현재 분사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날입니다. 이 현재 분사는 앞에 비동사와 함께 결합해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기본 개념을 잡고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Log in to school club activities. 학교의 클럽 활동들이라고 했네요. 요즘에는 클럽이라는 말보다는 동아리라는 말을 더 자주 쓰죠. 학교의 동아리 활동으로 로그인 한번 해봅시다. 원래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나 어떤 포털 사이트 같은 것에 로그인하다, 즉 접속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동아리 활동에 로그인한다 라기보다는 동아리 활동에 한번 참여하다 또는 등록하다 이런 은유적인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Today is the school club day. 오늘은 학교의 클럽 날입니다. 동아리 날입니다. 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지난 1과에서 배웠던 문법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today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 그리고 단수이죠. 3인칭 단수 주어 뒤에는 비동사를 is를 씁니다. is 같은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2가지 뜻이 있다라고 했죠. 뭐뭐는 뭐뭐이다 라는 의미도 되고 또는 있다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도 되는데 방금 여기에서 is는 왼쪽은 오른쪽이다 라고 하는 연결 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Club members are doing fun activities now. 동아리 멤버들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미있는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오늘 핵심 문법이 바로 등장했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앞에 비동사가 나왔고 그리고 do라고 하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현재 분사가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가 같이 결합되어서 현재 진행을 나타낸다라고 했었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주어로 쓰인 클럽 멤버들은 당연히 3인칭이고 단수가 아닌 복수이겠죠. 여기에 s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is가 아니라 are를 써야 되겠죠. 재미있는 활동들이라고 할 때 활동 이것은 품사로 명사이고 그 명사 앞에서 재미있는 이라는 의미로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fun 같은 단어를 품사로는 형용사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Let's meet them. 그들을 만나봅시다. Let's는 뭐뭐뭐뭐 하자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 상대방에게 권유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 let's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권유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청유문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지난 1과 본문에서 우리는 문장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 문장처럼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평서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방금처럼 뭐뭐 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권유문이고 바로 다음에 있는 문장처럼 물어보는 이런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말고도 감탄문도 있고 명령문도 있고 한데 다양한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는 나올 때마다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문장에서 them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인칭 대명사이죠. 원래는 인칭 대명사 they를 써야 되는데 격 변화를 시켜서 목적격 형태로 바꿔서 them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라고 하는 뜻이 됐죠. 그러면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앞부분에서 그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쓴 건지 어떤 명사를 가리키는 것인지 찾아야 되겠죠. 그들을 만나봅시다 라고 했으니까 방금 여기서는 클럽 멤버들을 다시 쓴 대명사이겠습니다. Do you like robots? 당신은 좋아합니까? 로봇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질문하는 문장입니다. you는 대명사이고 like는 동사, 일반 동사, 그리고 로봇은 명사이겠죠? 이제 품사를 구분하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을 겁니다. 방금 본 문장은 의문문인데 이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한번 바꿔보고 할까요? 평서문이란 얘기는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라 서술하는 내용이니까 당신은 로봇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평서문. 그렇게 바꾸려면 앞에 있는 do를 없애버리기만 하면 순식간에 평서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do는 품사로 뭘까요? 이때 do를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하고 가겠습니다. 조동사는 이름에서도 보는 것처럼 동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로 끝나니까 품사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 1과에서 봤던 팔품사, 기본 팔품사에는 이 조동사가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조동사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조동사는 항상
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를 도와주는, 다른 동사의 의미를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를 도와서 시제를 바꾸거나 또는 태를 바꾸거나 동사 혼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법적인 기능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동사가 기본 팔품사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동사가 덜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조동사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중학교 문법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문법도 조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조동사는 기본적으로 동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이 조동사에도 종류가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기본 조동사라는 것도 있고, 법 조동사라는 것도 있고, 또 세미 모덜이라 그래서 준 조동사 같은 것들도 있고, 다양한 종류가 펼쳐질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아주 일부분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조동사 중에 하나인 do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조동사의 이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조동사가 있고 그 각 조동사들이 역할과 쓰임이 다르다라는 정도만 일단 이해합시다. 기본 조동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do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는데, 이 do를 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정문을 만들 때, 또 의문문을 만들 때 이 do라고 하는 조동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래의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들입니다 라고 할 때는 여기에 비동사가 들어있고, 여러분은 영어를 좋아합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는 일반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처럼 비동사가 있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어 주려면 비동사 바로 다음에 not 같은 부정어를 넣기만 하면 순식간에 부정문이 됩니다. 그리고 비동사가 있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이 비동사의 위치를 주어 앞으로 옮기기만 하면 순식간에 의문문이 됩니다. Are you students? 하고 나서 물음표를 붙이면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동사가 들어있는 이런 문장은 부정문,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동사에는 이렇게 not을 바로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조동사와 함께 부정어를 씁니다. 방금 같은 경우 조동사 do와 not을 함께 쓴 don't를 넣게 되면 이 문장은 부정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만들고자 할 때 like라는 일반 동사를 문두로 바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do라고 하는 조동사를 대신 쓰는 겁니다. 그러면 do you like English? 물음표 하면 의문문이 되는 것이죠. 방금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do라고 하는 조동사는 일반 동사의 부정형을 만들어서 문장 전체를 부정문으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do라고 하는 조동사를 넣어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조동사 do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조동사 중에 하나로 ca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이 do라고 하는 조동사는 특별한 의미 없이 문장의 성질을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can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더해주냐면, 첫 번째 능력의 의미로 더해주기도 하고, 두 번째 가능성, 세 번째 요청이나 부탁, 네 번째 허락이나 금지, 그리고 다섯 번째 제한 등등 다양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능력이라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I speak English라고 하게 되면 나는 영어를 한다 이고, I can speak English라고 하게 되면 나는 영어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능력의 의미가 더해지는 것이죠. 오늘같이 날씨가 추운 날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지 않으면 너는 감기에 걸릴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You can catch a cold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때 can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에 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추측의 의미를 살짝 포함하고 있죠.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라고 하게 되면 당신과 사진을 좀 찍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이때 can은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요청하고 부탁하는 그런 의미를 살짝 더해주고 있죠. Can I ask you a question? 라고 하게 되면 이때 can은 질문을 해도 되는지, 질문을 하는 것이 허락되는지 허락을 구하고 있는 그런 말이고, 또 Can I help you? 라고 하게 되면 내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는 제안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로 모양은 똑같지만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처럼 동사 자체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조동사 can입니다. 특히 중학교 문법에서 can은 이 1번 뜻과 2번 뜻으로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서 조동사 can을 만나면 당연히 동사와 함께 쓰였을 텐데 그 동사에다가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체로 1번 아니면 2번 정도의 뜻이니까 오늘 본문 중에 can이 나왔을 때 이 뜻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 번째 조동사로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도 있습니다. will도 역시 의미적으로는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오늘 본문 중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동사를 도와줄 겁니다. I study English라고 하게 되면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인데 I will study English라고 하게 되면 나는 영어를 공부할 것이다. 즉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래의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의미가 되었든 기본적으로 이런 조동사들은 동사와 함께 쓰여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고 봅시다. 조동사 뒤에는 당연히 이 조동사가 도와주는 동사가 등장을 할 것인데 이때 조동사 뒤에 등장하는 동사는 원형으로 써야 됩니다. 원형을 쓴다는 얘기는 3인칭 단수형처럼 s를 붙이지도 않고 또 현재 분사처럼 ing를 붙이지도 않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원래 모양, 순수한 원래 모양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법만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서 문법적인 기능을 표현하거나 또는 동사의 의미를 추가해주는 그런 역할로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정도만 기억합시다. I'm Yeji from the Robot Club We Makers. 먼저 예지입니다. 나는 예지입니다. I'은 역시 I am을 짧게 축약한 모양이죠. 나는 로봇 클럽에서 온 예지입니다. 로봇 클럽이니까 로봇 동아리라는 말이겠죠. 로봇 동아리로부터 온 예지입니다.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뜻의 이 from이 품사로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로봇 클럽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 콤마가 찍혀 있다 그죠? 그러고 나서 we makers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 콤마 얘기를 잠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콤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쉼표인데 콤마도 다양한 문법적인 기능을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열거하고 나열할 때 쓰이죠. A, B, C, D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할 때 이 콤마를 붙여서 구분합니다. 두 번째로는 꾸며주는 말, 수식하는 말 또는 부사구나 전치사구가 문두로 갈 때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그때 콤마를 찍어줍니다. 또 다른 흔한 경우로 삽입 표현을 집어넣거나 또는 부가 설명을 할 때 그럴 때도 콤마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나타낼 때나 날짜를 쓸 때 또는 주소를 나타낼 때 또는 인용문을 집어넣을 때 등등 다양한 경우에 콤마를 사용합니다. 이런 다양한 콤마의 쓰임에 대해서는 나올 때마다 따로 설명을 할 텐데 그러면 방금 이 문장에서 본 이 콤마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요? 로봇 클럽과 위메이커를 따로따로 언급하는 게 아니죠. 예지가 속해 있는 로봇 동아리의 이름이 위메이커라고 하는 동아리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정보는 결국 같은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왼쪽에 있는 것에 대한 부가 설명, 추가 정보인 셈인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콤마. 그래서 이것을 동격의 콤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찮게 보이는 이런 콤마도 문법적으로 다양하게 쓰인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we makers라고 할 때 이때 we와 maker의 m을 대문자로 쓰고 있죠. 문장 속에서 대문자로 쓰는 경우는 대체로 이름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유명사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we makers라고 하는 것은 예지가 속해 있는 로봇 동아리의 이름입니다. My club members learn programming and build robot. 우리 클럽 회원들은 배웁니다. 동사. 프로그래밍을 배우고요. 그리고 build robot 할 때 이때 build도 역시 동사이죠. 로봇을 만듭니다. 지난 1과에서 배웠던 문법 용어로 and는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접속사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이 and 같은 이론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긴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등위 접속사까지는 몰라도 접속사라고 부를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and 같은 접속사가 나오면 왼쪽 오른쪽을 보면서 똑같은 문법적 성질을 찾으라고 했었죠. and 바로 뒤를 보니까 동사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 동사랑 앞에 있는 learn이라는 동사 1번 동사랑 2번 동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접속사 and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배웁니다.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만듭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고요. 로봇을 만듭니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적절한 우리말이 없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보통 코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컴퓨터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명령어를 쓰는 그런 작업들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Right now, we're testing our robot. 지금 우리는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right now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부사입니다. right도 부사이고 now도 부사이죠. 원래는 now라고 하는 부사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right라고 하는 부사를 붙여서 부사를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네요. 지금, 당장, 바로 지금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are testing 이라고 하는 모양이 보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동사 그리고 동사 테스트에 ing를 붙인 이런 현재 분사형을 함께 결합해서 현재 진행형을 만들었네요. 그러면 해석할 때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진행의 의미를 더해주면 되겠죠. 우리는 우리가 만든 로봇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이것도 한번 짚고 갑시다. 여기에 콤마가 보인다, 그죠? 이 콤마는 열거하고 나열하는 콤마도 아니고 왼쪽에 있는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정보 부연 설명하는 그런 콤마도 아니죠.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것 중에서는 2번에 해당합니다. 부사구나 전치사구를 문두로 보냈을 때 나머지 부분과 구분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콤마를 찍습니다. This is Jake's spider robot. 이것은 제이크의 거미 로봇입니다. 우리 일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apostrophe에다가 s를 붙이면 두 가지 쓰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제이크의 라고 하는 소유격의 의미로 쓰인 apostrophe s였습니다. 그리고 this 같은 이런 단어들이 품사로는 대명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it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배웠는데 이때 it을 인칭 대명사라고 불렀죠. 반면 this 같은 것은 대명사는 대명사인데 이것을 지시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얼핏 보면 it도 그것이고 this도 이것이니까 뭔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지만 it이라고 하는 대명사는 앞에 한번 등장했던 명사를 대신해서 다시 가리키면서 쓸 때 쓰는 것이 it이고 this 같은 경우는 이거라는 뜻으로 사람이나 장소나 사물이나 어떤 개념이나 모임 같은 것을 소개하면서 설명할 때 이것 또는 이분 또는 이곳 이런 식으로 직접 보여주면서 말할 때 사용하는 것이 this입니다. it하고 다른 점은 앞에 등장하지 않아도 새롭게 등장하는 표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직접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this라고 하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 it과 지시 대명사 this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watch out. 이때 watch out 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다양하게 씁니다. 조심해, 위험해, 피해, 주의해. 보통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경고를 하거나 주의를 줄 때 이런 말을 씁니다. watch 하면 동사이죠. 보다인데 out 같은 부사를 붙여서 방향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out이 바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니까 밖을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가 더해져서 조심해 이런 말이 된 겁니다. 동사에다가 부사가 붙어서 동사의 의미를 좀 더 맛깔스럽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은 영어에만 있지는 않죠. 한글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앞에 첫 자를 붙이기만 하면 의미가 완전히 좀 달라지죠. 먹는 행위를 약간 좀 깔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살짝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젓다라고 하는 이런 동사에다가 휘자를 하나 덧붙이기만 해도 젓는 모양이 머릿속에 또 생생하게 그려지죠. 또 가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가버리다라고 하게 되면 가다와 가버리다는 또 느낌도 다르죠. 달리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내달리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또 역시 달리는 것과 내달리는 것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런 미묘한 의미 차이를 더해주는 것이 이런 out 같은 부사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동사와 부사가 결합되어서 다양한 의미 표현이 나올 텐데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His robot is running away. 그의 로봇은 run away라고 하는 동사 덩어리가 나왔네요. 역시 run이 동사이고 away가 부사입니다. run은 달리다이고 run away가 결합되면 도망가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 속에도 비동사와 현재 분사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표현이 나왔죠. 그러면 진행의 의미를 더해서 해석해야 되니까 그의 로봇은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좀 익숙한 개념일 텐데 his robot은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3인칭입니다. 그리고 로봇은 한 대이겠죠. 그래서 단수. 3인칭 단수라서 비동사는 is를 썼네요. 자, 이제 브라이언 얘기입니다. Hi, I'm Brian. Hi 같은 이런 말들이 품사로는 감탄사라고 했었죠. 감탄사는 감탄사 하나만 가지고도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느낌표를 붙여서 문장이 하나 되었습니다. 나는 브라이언이야. This is Dream and Draw and my club members make webtoon. 이것은 Dream and Draw입니다. 그리고 나의 동아리 회원들은 만듭니다. 웹툰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품사 한번 분석해 볼까요? this를 대명사라고 했었죠. 처음 소개하는 대상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Dream and Draw라고 해서 대문자를 썼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고유명사라는 얘기고 고유명사는 이름입니다. 동아리 이름이 Dream and Draw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이런 말이 접속사,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 자, 그렇다면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친절하게도 앞에 콤마가 찍혀 있다, 그죠? 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제법 긴 덩어리입니다. 문장 속에서 이런 주어 동사가 2번 이상 등장을 하게 되면 문장이 많이 길어지겠죠? 당연히 절과 절을 연결해서 한 개의 문장을 완성하려면 가운데 접속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절과 절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럴 때 콤마를 살짝 찍어서 절과 절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방금이 그런 경우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나의 절과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는 접속사였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이라고 하는 것도 명사에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고 웹툰들을 만듭니다 라고 할 때도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네요. 기본적으로 s를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그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라는 얘기입니다. 웹툰인데 어떻게 셀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철수가 만든 웹툰과 영희가 만든 웹툰이 있겠죠? 그러면 그 각각의 웹툰들은 다른 웹툰들이니까 셀 수 있는 복수형이 되는 겁니다. Mina is writing a story and I'm drawing pictures.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입니다. 역시 여기도 등장했죠. is writing 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 그리고 am drawing 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 두 개가 등장했네요. 미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미나는 3인칭 단수이죠. 그래서 비동사를 is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칭 대명사 중에서도 1인칭이고 단수이죠. 요럴 때 쓰는 비동사는 am이었죠.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연결하는 것은 콤마까지 있으니까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절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절, 절과 절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I use a painting app for my pictures. 나는 사용합니다. 페인팅 앱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앱이라고 하면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짧게 줄여 쓴 말이죠. 원래 이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신청서라든지 또는 적용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게 됐죠. 이것을 더 짧게 써서 앱이라고 요즘에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단어들이 새로운 뜻이 더해주는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구름이라는 뜻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공간을 the cloud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 마우스만 하더라도 원래는 쥐를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요즘에는 컴퓨터에서 입력 장치로 쓰이는 그 마우스라는 의미가 더해진 거죠. 드라이브라는 단어도 원래는 운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동사이지만 지금은 컴퓨터에 하드 드라이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할 때 저장 공간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또 추가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뜻뿐만 아니라 새로운 뜻이 추가가 되는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나는 나의 그림을 위해서 같은 보가 품사로는 전치사입니다. 이때 페인팅 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앱이겠죠. 이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페인트라고 하는 동사가 살짝 들어있습니다. 페인트는 그림을 그리다라는 동사인데 여기다가 ing를 붙였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는 순간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분사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 단어는 현재 분사가 아닙니다. 오늘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겠고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이런 모양이 오늘 여러분이 배운 걸로는 현재 분사라고 불렀지만 현재 분사 말고 동명사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모양으로 똑같습니다. 모양이 똑같아 보니까 어떤 때는 현재 분사이고 또 어떤 때는 동명사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것이 현재 분사인가요? 동명사인가요? 구분하시오.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과 본문의 핵심은 아니고 나중에 동명사를 배우는 단원이 따로 있습니다. 동명사는 사과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사과에서 동명사 얘기를 하면서 동사에 ing 붙인 이 모양이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With this app, I can use many kinds of brushes and colors. 이 앱을 가지고서 with 같은 것이 전치사였었죠. 나는 사용합니다. 많은 종류의 붓들과 색깔들을 사용합니다. 그림 그리는 앱이니까 거기 안에는 다양한 붓들도 있을 것이고 색깔들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겠죠. kind라고 하는 말이 친절한이라는 뜻의 형용사가 아니라 종류라고 하는 뜻의 명사입니다.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 수 있죠. 이 문장 속에 정말 중요한 표현 can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조동사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 can은 바로 뒤에 있는 use라고 하는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일 텐데 can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가 있었다 그죠? 그 의미 중에서 방금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많은 여러 종류의 붓들과 색깔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능력이라고 했었죠. 조동사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때 그 뜻들 중에서 어떤 뜻으로 이 문장에서 쓰였을지를 빨리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문해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어 실력하고도 연결이 되고 다양한 문장 구조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 수 있는 실력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방금 이 문장에서도 콤마가 살짝 찍혀 있네요. 이때 콤마는 왜 들어갔을까요? 지금부터 문법 용어 다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앱이라고 하는 것은 품사로 명사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 this라고 하는 말이 함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
그러면 단어가 두 개가 만났으니까 이것을 명사구라고 부르면 되겠죠. 이 명사구는 전치사와 함께 쓰였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이 잠깐 설명하기를 전치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항상 명사 덩어리랑 함께 쓰인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 비스무리한 덩어리가 꼭 나올 텐데,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는 항상 함께 쓰이겠죠. 요런 덩어리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전치사구라고 부르는 겁니다. this and만 보면 명사구이고 with와 합쳐진 덩어리를 부를 때는 전치사가 포함된 덩어리라고 해서 전치사구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은 문법 용어를 써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콤마가 왜 들어갔나요? 전치사구가 문두로 가게 되면 나머지 문장 부분과 구분해주기 위해서 콤마를 찍는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문법 중에 하나였죠? 그 말이 이 말인 겁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은 전치사도 알아야 되고 명사도 알아야 되고 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그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전치사 다음에 항상 명사가 나오니까 이것을 이름하여 전명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그냥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게끔 하려고 전치사와 명사가 함께 쓰여서 전명구 이렇게 부르는데,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전치사구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My club members will post our new webtoons on our social media site this Friday.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이네요. 중학교 1학년 본문인데 굉장히 긴 문장들이 슬슬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문장입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이런 것이 주어이죠. 포스트합니다. 동사입니다. 포스트한다는 얘기는 우편으로 보내다 라는 뜻도 있지만 방금 같은 경우는 게시하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무엇을 게시하냐면 우리가 만든 새로운 웹툰들을 게시할 겁니다. 어디에 하냐면 우리의 소셜미디어 사이트에다가 할 겁니다.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틱톡일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일 수도 있고 유명한 소셜미디어 사이트들이 많이 있겠죠. 언제 게시하냐면 이번 금요일에 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금요일에 이런 말들이 부사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단어가 두 개니까 부사구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보니까 동사 앞에 w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네요. 이 will의 품사는 당연히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이겠죠. 중학교 문법에서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미래 시간을 나타내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 회원들이 게시한다가 아니라 게시할 겁니다 라고 하는 미래의 의미가 더해지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다가 게시를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전치사가 on이 들어갔네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on을 쓰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추상적인 공간 또는 가상적인 공간 또는 인터넷 공간, 그런 공간을 나타낼 때 전치사를 on을 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라고 할 때도 on 유튜브를 써야 되고 틱톡에 라고 할 때도 on 틱톡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this Friday를 부사구라고 했고 이 부사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생략해버린다고 해서 문장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생략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부사구는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죠. this Friday를 통째로 옮겨서 여기에 문두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this Friday my club member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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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부사구를 문두로 오게 되면 자리를 바꿨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배웠던 대로 콤마를 한번 살짝 찍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Why don't you visit our social media site and read our webtoons? 이 문장이 참 재밌는 문장입니다. Why don't you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Why don't you 라고 하는 말은 얼핏 보면 왜 뭐뭐 하지 않니? 라고 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방문하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 아니라 방문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권유하고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든 웹툰을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역시 and는 접속사이니까 연결하는 것을 찾아야 될 텐데 콤마가 없다 그죠? 그럴 때는 문법적 성질이 동일한 것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and 바로 뒤를 보니까 read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했죠? 그러면 앞에서 동사 찾아보니까 1번 동사 visit, 2번 동사 read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네요. 우리 동아리가 만든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방문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든 웹툰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을 가지고 문장의 종류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물음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의문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질문하는 내용은 아니죠. 우리 동아리 웹사이트를 한번 와서 방문해 보세요 라고 권하는 내용이니까
권유문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똑똑한 학생들은 이렇게 답할 겁니다. 이 문장의 종류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형식적으로 보면 의문문이지만 내용적으로 기능적으로 보면 권유문입니다. 라고 답하면 아주 완벽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권유 의문문 같은 이상한 말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뭐 굳이 이런 표현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 영어 문장을 보다 보면 형식적인 문장의 종류와 기능적인 문장의 종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an you be quiet?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무슨 문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물음표가 있으니까 당연히 의문문이라고 답하겠죠? 근데 당신은 조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능력을 물어보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 좀 조용히 해줄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조용히 하라라는 말을 약간 더 공손하게 말하고 있을 뿐인데 실질적으로는 조용히 하라는 말이죠. 모양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명령문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형식과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대표적인 문장들입니다. 보통 직설적으로 말하면 좀 무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의도를 바꿔서 또는 문장의 형태를 살짝 바꿔서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 중에 why don't you 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why don't we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why don't you는 나는 하지 않을 건데 상대방에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하는 말이고 why don't we 라고 하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 포함되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권하는 거죠. 권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Welcome to my club, New Voice. 우리 동아리 New Voic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시 이때 welcome이라고 하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이 welcome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문장이 될 수 있죠. 여기에다가 to my club이라고 하는 표현이 덧붙여졌네요. my club은 당연히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앞에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더해져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전치사구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감탄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방금처럼 전치사 덩어리, 전치사구가 포함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Cheers to your success 라고 하게 되면 당신의 성공을 위해서 건배 이런 뜻이고 Thanks for your help 라고 하게 되면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때 cheers 또는 thanks 이것들이 다 감탄사에 해당합니다. 뒤에 표현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덩어리이겠죠. 그리고 이 문장 속에도 역시 콤마가 들어있는데 이 콤마의 역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우리 동아리하고 오른쪽에 있는 new voice는 같은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동격의 콤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new voice는 부연 설명하고 있는 말이죠. 우리 동아리, 그 동아리 이름이 new voice입니다. 이 new voice라고 하는 우리 동아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시 대문자로 쓰고 있으니까 new voice는 고유명사입니다. 이것을 새로운 목소리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I'm 하윤. 나는 하윤입니다. My club members sing songs and perform together. 우리 동아리 멤버들은,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sing songs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노래를 한 곡 부르진 않겠죠? S를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연합니다. 함께 공연합니다. 함께 이런 말들이 품사로는 부사입니다. 그러면 and가 연결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앞에 있는 1번 동사 sing과 2번 동사 perform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My club members 라고 하는 주어는 몇 인칭일까요? 그렇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 그리고 S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이겠습니다. My club is practicing for a global music project now. 반가운 손님이 보이죠? is practicing이 보이네요. 비동사에 현재 분사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우리 동아리는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냐면 전치사 세계 음악 프로젝트를 위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들이 분사로는 부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미난 현상 하나 보고 갑시다. 아까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이라고 할 때는 S를 붙여서 복수형이 됐는데 My club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일단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인 거는 알겠는데 이때 My club은 동아리 회원들 여러 명이 모여서 이루어진 한 덩어리의 단체이죠. 그래서 이 단체를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문법적으로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비동사가 is가 된 것이죠. We'll make a music video with Melodia, a singing club in Singapore. 우리는 만듭니다.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 멜로디아와 함께 만듭니다. 함께 이런 것들이 전치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콤마가 찍혀 있는데 이제 익숙한 콤마일 겁니다. 왼쪽에 있는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정보가 동일한 동격의 콤마. 그렇다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정보는 왼쪽에 있는 거에 대한 부연 설명 또는 추가 정보입니다. 멜로디아가 뭔지를 모를까봐 이 멜로디아는 노래 클럽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노래 클럽이라고 하네요. 역시 멜로디아에서 M을 대문자로 썼으니까 고유명사이겠죠? 그리고
역시 동사 make 앞에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있습니다. 이 조동사 중에서도 특히 will은 미래 시간을 나타내 준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듭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만들 것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싱가포르에 있는 노래 동아리 멜로디아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만들 겁니다. 이것이 글로벌 뮤직 프로젝트인가 봅니다. Melodia and New Voice are not in the same country, but we can create one beautiful sound. 여기까지가 한 개의 문장이네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치고는 굉장히 길다, 그죠?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것 아닌 겁니다. 일단 가장 크게는 가운데에 but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 접속사 앞에 콤마 찍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거니까 이 문장을 크게 나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하나의 절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절,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 각각을 해석하기만 하면 되겠죠. 멜로디아와 뉴보이스는 이때 엔드도 역시 접속사이고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있는 명사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죠. 싱가포르에 있는 동아리가 멜로디아였고 내가 속해 있는 동아리가 뉴보이스였으니까 이 두 동아리는 같은 나라에 있지는 않습니다. 비동사를 부정형으로 만들고 싶을 때 비동사 바로 뒤에다가 not을 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같은 나라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할 때 in 같은 것이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중에서 장소를 나타낼 때 그 장소가 큰 장소, 넓은 장소일 때 i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리고 멜로디아와 뉴보이스는 하나로 묶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겠죠. 두 개라는 얘기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는 a를 썼네요. 한 나라에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바로 뒤에 있는 동사를 도와줄 텐데 어떤 의미로 도와주는지 맞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능력의 의미로 더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한 개의 문장이 끝났습니다.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별것 아니죠. 이번 단원에서도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특히 여러분들은 동사의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동사의 모양에는 기본적으로 원형을 포함해서 5가지 모양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 현재 분사형을 봤습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모양인데 보통은 진행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쓴다. 현재 분사를 단독으로 쓰지는 않고 보통 비동사랑 함께 결합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다. 그리고 동사를 도와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품사로 조동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조동사에도 종류가 정말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can이라고 하는 조동사와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살펴봤고 그리고 부정문을 만들거나 의문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do라고 하는 조동사도 가볍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히 can 같은 경우는 다양한 뜻이 있지만 주로는 능력이라든지 가능성의 의미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또 will이라는 조동사는 미래 시간을 나타내주는 역할로 주로 동사를 도와준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동사 얘기를 할 텐데 그 동사의 다양한 모양으로 바뀌는 것 중에 오늘 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들이 왜 어떻게 바뀌는지를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중요한 문법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삼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